자, 보겠습니다. 삼각함수가 단원이 두 개로 나눠지는데, 요 기본적인 어떤 각도, 동경의 위치 관계, 부채꼴, 삼각함수 뜻과 관련되는 뭐 이런 것들과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 하게 될 그래프와 방부등식까지 해서 두 가지로 나뉜단 말이야. 앞부분은 사실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크게 어려운 편은 아니고 도형에 활용되는 부분만 잘 좀 해결하시면 되고, 동경의 위치 관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워낙에 잘 나오니까 정리가 잘 되어 있어야 합니다. 삼각 함수. 자, 그래서 이쪽에서 먼저 부채꼴 공식 및 상식이 있습니다. 상식, 공식 및 상식. 일단은 너는 공식을 쓸 때 이제 너랑 두 가지가 있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 공식을 사용하기 위해서 반드시 세타라는 각을 라디안 단위로만 사용한다. 얘는 무조건 라디안 단위로만 우리가 이 공식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하셔야 되고, 부채꼴 파트에서 굉장히 자주 나오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둘레의 길이가 일정한 부채꼴의 넓이의 최대값, 항상 언제냐면 세타가 2라디안일 때예요. 이제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가? 둘레라는 거는 뭐냐면 2r 더하기 l이죠. 이게 일단 일정한 거야. 근데 넓이라는 건 뭐냐면 2분의 1 RL인데 얘를 이렇게도 쓸 수 있다고. 4분의 1 2R L 이렇게. 자, 그러면 어떤 관점으로 바뀌냐면 합이 일정할 때 곱의 최대값을 구하는 거야. 우리는 산술기하에 따르면 둘이 서로 같을 때가 곱이 최대죠. 둘이 서로 같다는 건 L이 2R인데 L은 R세타입니다. R세타가 2R이니까 세타는 2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 결론 기억합니다. 둘레 길이가 일정할 때 부채꼴의 넓이 최대는 항상 2라디안일 때예요. 몇 번 문제를 많이 풀어보셨다면 이 정도는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동경의 위치관계 워낙에 잘 나오고, 위치관계 그래서 여러분이 무엇을 좀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되냐면 동경이라는 것과 각과 나아가 삼각함수 값, 함수값. 사실은 그 사이에 뭐가 있냐면 단위원과의 교점이 있는 거죠. 단위원과의 교점의 좌표가 나오면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값이 다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관계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데, 동경의 위치 관계는 무엇에 대한 이야기냐면 동경과 각에 대한 관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이 각도에 따른 삼각함수의 값을 해석을 할 수 있으면 결국에는 이 동경과 삼각함수 값 간의 관계도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다음 시간에 삼각함수 방부등식 할 때 가르쳐 드릴 약간 심화 개념인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 이런 것에 대한 해석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야. 코사인 A는 코사인 B의 해석과 관련돼 있어요. 너네가 이런 걸 이제 풀어야 된다고 나중에. 예를 들면 코사인 2세타는 코사인 5세타가 되도록 하는 그런 세타를 구해라. 세타는 0부터 파이 뭐 이런 식으로 준다고. 세타를 실제 구할 수가 있어요. 그거를 정확히 뭘로 푸냐면 동경의 위치관계로 풀어요. 요거는 이제 아주 심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알아두시면 상당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요거는 조금 난이도가 있는 평가원 기출문제에서도 동경의 위치관계를 가지고 너를 이제 해석하는 코사인, 코사인도 있고 사인, 사인도 있고 뭐 코사인, 사인도 있어요.
이 세 가지를 다 풀 수가 있다고. A, B에 이제 뭐 2세타, 3세타 뭐 이런 게 들어갔을 때. 너네가 이걸 보통 어떻게 푸냐면 다 그래프를 그려서 푼다고. 교점의 개수를 구하는. 근데 그게 아니라 실제 값 자체를 다 구할 수 있고 합도 구할 수 있고 개수도 구할 수 있고 아예 이제 특정할 수가 있는 그 좋은 방법이 바로 뭐냐면 동경의 위치 관계를 이 삼각함수 간의 관계로 확장을 하는 방법입니다. 다소 어려운 내용이지만 굉장히 쓸모가 있는 내용이라서. 그래서 오늘은 그에 대한 사전 작업인 동경의 위치 관계를 싹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선대칭. 이유는 이제 설명 안 해요. 이유를 설명하기에는 이제 시간이 없다. 선대칭인 경우에는 우리가 요 동경의 위치 관계라는 거는 동경은 반직선을 말하잖아. L1, L2를 말하는 거고 L1을 나타내는 각도가 세타 1 더하기 2파이의 N1인 거고 L2를 나타내는 각도가 세타 2 더하기 2파이의 N2가 되는 거죠. 예컨대. 그래서 어떤 각도에 해당하는 동경인 거예요. 예를 들면 각도 뭐 2세타랑 3세타가 Y축에 대해서 대칭이다 이렇게 나오면 2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L1인 거고 3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L2인 거야. 그러니까 두 반직선이 뭐 대칭이다 아니다에 대한 이야기지 각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항상 동경의 위치 관계는 뭐다? 반직선, 시계 바늘 간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다. 그 둘이 선대칭인 경우에는 그때 이제 너는 어떻게 되냐면 세타 1 더하기 세타 2 둘의 합이 대칭축의 2배 2파이의 정수배였고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반대 방향인 경우가 있었고 일치하는 경우가 있었고 이 두 가지를 내포하는 개념이 뭐였냐면 일직선상 위에 있다는 거였어요. 요 L1과 L2가 일직선을 이룬다. 그러면 두 반직선이 일직선을 이룰 수 있는 거는 일치할 수도 있고 반대 방향일 수도 있죠. 반대 방향인 경우에는 세타 1과 세타 2를 서로 뺐을 때 파이 더하기 2파이의 정수배였고 일치할 때는 뺐을 때 그냥 2파이의 정수배였는데 둘을 합쳐놓은 일직선상 위에 있을 때는 세타 1 빼기 세타 2가 그럼 뭐가 되면 되냐면 그냥 파이의 정수배가 됩니다. 왜 이렇게 되냐면 얘를 잘 생각해 보면 n값이 정수가 들어가면 파이, 3파이, 5파이, 홀수 파이가 나오고 요거는 2파이, 4파이, 6파이, 짝수 파이가 나온단 말이야. 홀짝 다 더하면 정수 파이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파이의 날이라고 있어요. 파이의 날. 3월 14일. 여러분처럼 이제 여자친구 없는 아이들은 이제 파이의 날 정도로만 기억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선생님은 와이프한테 초콜릿 사다 줬습니다. 원래 화이트데이라서 사탕을 사다 주려고 했는데 사탕은 자기는 싫대요. 그래서 너는 왜 비싸게 초콜릿 얻어먹고 나는 사탕을 먹어야 되냐.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이제 비싼 페레로 로쉐 25,000원짜리 사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물론 선생님이 한 절반 먹었어요. 근데 이날 이제 파이의 날이라고 해서 학교에서 무슨 행사를 하느냐. 이거 소수점 아래 이걸 외워요. 근데 제일 많이 외우는 것도 그렇지만 이거 100짜리까지 외우면 초코파이를 한 상자 200짜리까지 외우면 또 뭐 그다음에 뭐 제일 많이 외우면 또 뭐 그래서 근데 선생님 재학 당시에는 한 놈이 압도적인 거야. 한 놈이 막 혼자 500짜리 600짜리 외우는 거야. 남들은 막 100짜리도 외우기 이제 허덕이 하는데 사실 쉽지 않죠. 무작위의 숫자 나열을 100짜리를 외운다? 나는 별로 못 본 것 같아. 선생님은 딱 여기까지밖에 안 외워요. 얘가 아마 딱 10자리일 거야. 그지? 14, 1592, 6535. 이게 1592까지는 너네가 아마 많이 들어봤을 거라고. 6535가 나름대로 외우기가 쉬워. 왜냐면 합이 딱 100이 되거든. 숫자가 예쁘거든. 그러니까 이런 식의 나름 개연성이 있으면 외워지는데 그 뒤에다가 스토리를 다 붙여주니 너무 어렵더라고. 근데 이제 보통 외운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스토리를 만들어서 외우거든. 네, 이런 이제 행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학교에는. 그래서 역시 자, 그래서 어쨌거나 이렇게 파이가 나오는 상황. 근데 요거에다가 이제 내신 특유의 유형이 있다고 그랬죠. 사이각이 있는 사이각. 사이각 알파. 그러면 어떻게 한다? 세타 1, 세타 2. 원래는 절대값이 들어가는데 필요 없고 는
얼마 알파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냥 2파이의 정수배. 자, 요렇게 네 가지를 외우시면 돼요. 제일 출제가 많이 되는 건 아무래도 선대칭이 많죠. 왜냐하면 선대칭은 대칭축이 다양하게 바뀔 수 있거든. 대칭축을 나타내는 거는 y축은 2분의 파이. 근데 반대쪽이 2분의 3파이잖아. 2분의 파이를 쓰셔도 되고 2분의 3파이를 쓰셔도 돼요. 어차피 두 배를 하면 파이와 3파이는 2파이의 정수배 차이가 나기 때문에 똑같아요. y는 x도 4분의 파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반대쪽으로 가면 4분의 5파이잖아. 두 배를 하시면 역시 2파이만큼 차이가 나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중 교재에는 사실은 기껏해야 뭐밖에 없냐면 x축 대칭, y축 대칭, 그 다음에 y는 x 대칭 요 정도까지밖에는 일반적으로는 없고, 근데 상식적으로 너네가 생각이라는 걸 해보면 대칭축이 특수각의 형태가 되는 거는 다 낼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고. 이 이야기를 하고 바로 중동고등학교에서 그 해 이제 똑같이 그런 식으로 냈는데 뭘 냈냐면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 x에 대한 대칭을 냈다고. 근데 애들이 y축 대칭, x축 대칭, y는 x 대칭 세 가지를 딱 외워갔는데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 x 대칭은 안 배웠단 말이야. 근데 그냥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제일 낫다는 거지.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 x면 몇 도야? 얘잖아. 얼마야? 한, 둘, 셋, 넷, 다섯 개잖아. 150 맞아요. 6분의 5파이, 6분의 5파이. 그러니까 두 배를 하면 3분의 5파이 더하기 2파이의 정수배 이런 식으로 푸는 문제가 있었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그거 자체는 이제 문제 상황에 맞춰서 풀어주시면 되고, 그래서 대칭축을 나타내는 각이 얼마인지만 잘 찾으시면 되고 나머지는 각도를 찾을 게 없죠. 나머지는 이제 주어지는 형태니까. 조금 주의할 거는 너네가 일직선상 위에 있다를 애들이 보통 뭘로 잘 해석하냐면 반대 방향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아. 그러니까 이게 왜 반대쪽에 있으면 제가 쭉 양쪽으로 뻗어가니까 일직선이라고 생각을 하는 건지, 근데 일치해도 일직선상 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둘 다 포함한 게 뭐다? 요게 일직선입니다. 요걸 애들이 처음에 풀면 되게 많이 틀려요. 반대 방향으로만 푼다든지 해서 뭐 일치하는 걸 안 했어요 이런 식의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어쨌거나 요게 끝이다. 됐죠? 그래서 우리가 방금 전에 선생님이 여기 코사인, 코사인, 사인, 사인 하고 지운 거 있지. 자, 코사인 값끼리 같다는 거는 두 각도를 나타내는 x좌표끼리 같은 거야. x좌표끼리 같으려면 동경은 서로 어떤 위치 관계 있을까? x축 대칭이거나 어떻게 돼도 될까? 자, 원이 있어. 원 위에 두 점이 x좌표가 같아. 그러면 요렇게 x축에 대해서 대칭일 수도 있지만 두 점이 어떨 수도 있어? 같을 수도 있지. 그래서 일치 또는 x축 대칭 이런 식으로 푼다고. 그러면 실제 각을 구할 수가 있어요. 아주 기가 막힌 좋은 방법이라고. 이거는 보통 애들이 거의 몰라요. 자, 어쨌거나. 그래서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문제 풀면서 좀 더 설명을 드리고, 자, 넘어갑니다. 동경의 위치 관계가 이쪽에서 잘 나온다. 그 다음에 삼각함수의 뜻과 정의에 대해서는 사실 엄청나게 알려드릴 거는 별로 없는데, 삼각함수 간의 관계와 자, 우리가 어떤 점을 나타내는 방식이 어떤 점을 x, y로 나타내는 거를 이걸 이제 직교좌표계에서의 표현이에요. 직교좌표. x축, y축을 가지고 나타내는 방법이 있고, 또 다른 어떤 방법으로 나타낼 수 있냐면 이 점을 이 길이와 이 각도인 두 가지로 나타내는 방법이 있어요. 그럼 이 x좌표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r 코사인 세타, 너는 r 사인 세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면 구면좌표계라고 부르면 구면좌표계. 이게 직교좌표고 구면좌표계. 사실은 원형 좌표계 아니고 구면좌표계인 걸로 봐서는 3차원으로 확장이 될 거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사실은 각도 하나가 더 들어가요. 이제 그래서 이 상태에서 길이 정하고 돌고 이렇게 회전한다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래서 그러면 이제 입체 XY Z축을 가지고 여기서 이제 구면좌표계에서 해결할 수가 있는데, 자,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이러한 의미의 점은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거야. 이렇게. 근데 R이라는 건 뭐겠어? 얘와의 관계 입장에서는. 당연히 R은 루트 X제곱 더하기 Y제곱일 테니 이거를 가지고 해석을 해주시면, 아, 그렇다는 거는 코사인과 사인은 당연히 루트 X제곱 Y제곱 분의 X가 되는 거고, 똑같죠?
요렇게 되겠죠. 탄젠트는 그냥 서로 나누면 x분의 y인 거고, 뭐는 간단하고. 그래서 우리가 반지름이 꼭 1일 때만 사인 코사인을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길이는 사실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뭘로 나눠주기만 하면 돼요? 요 반지름의 길이로 나눠주기만 하면 돼. 반지름의 길이로 나누겠다는 거는 사실은 요 단위원 위로 데려오겠다라는 이야기랑 똑같아요. 그래서 삼각함수의 정의와 관련된 문제는 단위원이냐 단위원이 아니냐에 따라서 조금 난이도 차이가 있는데 보통 단위원이 좀 이제 R이 1이니까 좀 쉽고 단위원이 아닌 경우에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반지름이 무엇에 영향을 주게 되냐면 가끔 이런 표현이 나. 원 위의 점 P가 예를 들면 근데 원이 어떤 원이냐면 x제곱 y제곱는 4. 자, 요 원 위의 점 P가 A라는 2,0을 출발을 해요. 1초에 얼마씩 갈까? 4씩 원 위를 이동. 반시계 방향으로 이동한다고 칩시다. 반시계 방향. 이동할 때 자, 이때 우리가 출발 후 100초가 될 때까지 너의 P점에 Y 좌표가 1이 되는 횟수는 몇 번인가? 자, 뭐 전형적인 어떤 원 위의 움직임과 삼각함수의 정의와 관련된 문제인데 자, 한번 볼게요. 움직이기는 원 위로 움직여. 그래서 요 P점의 Y좌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Y좌표는 누구와 관련되어 있냐면 사인값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 정도는 알아. 근데 Y좌표가 1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근데 얘의 반지름이 얼마냐면 2짜리란 말이야. 그러면 실제 사인값은 얼마인 거야? 사인 세타 입장에서는 얼마가 되면 돼? 2분의 1이 되면 되는 거죠. 반지름 분의 Y좌표예요. 여기까지 괜찮지? 그럼 내가 사인값이 2분의 1이 되는 건데 얘는 지금 반지름이 2짜리고 그래서 Y는 1이 이렇게 있어서 P라는 점은 여기를 출발을 해서 이쪽 방향으로 움직여 간단 말이야. 그럼 도대체 100초가 될 때까지 얼마만큼이나 움직일까에 대한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고. 근데 얼마씩 움직이고 있냐면 4씩 움직이고 있어. 이 4씩이라는 거는 원 위라는 이야기는 뭘 알려주는 걸까? 얘는. 이 이동거리가 무엇에 해당할까? 호의 길이에요. 호의 길이. 그러면 호의 길이라는 거는 당연히 무엇에 대응되냐면 호가 뭘로 바뀌겠어? 각으로 바뀌어야 돼요. 왜냐하면 뭐니까? 호의 길이는 R세타니까. 근데 반지름이 얼마야? 반지름이 2니까. 자, 그럼 봐. 우리가 100초가 될 때까지 얼마를 움직였냐면 호 기준으로는 400만큼을 움직였을 거야. 그러면 각을 기준으로는 얼마를 움직였을까? 아니죠. 호가 400이야. 근데 호는 R세타래니까 그러네. 세타는 200만큼 움직이는 거야. 단위가 뭐라고? 라디안이에요. 그래서 나는 0부터 200 라디안까지 너를 얼마만큼 지나니를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면 도대체 200 라디안이 얼마 정도 되는 수일까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고. 근데 1 라디안이 몇 도일까? 1 라디안. 자, 한 바퀴가 2파이 라디안이에요. 그죠? 근데 2파이 3.1415 보이니까 6. 뭐 얼마겠지? 이렇게. 그럼 200 라디안이면 몇 바퀴 정도일까? 이걸 어떻게 찾으면 돼? 일단 1라디안이 몇 바퀴야?
1라디안은 2파이분의 1 회전이야. 왜냐면 1회전이 2파이가 라디안이거든. 여기까지 괜찮지? 그럼 200라디안이면 이렇게 되겠네. 즉 파이분의 100을 회전하겠네. 요거 이해가 요거는 이제 라디안이랑 이거만 잘 바꾸면 돼. 그럼 파이분의 100 회전을 해야 돼. 그럼 너네가 100을 3.14로 나눌 수가 있다고. 계산해야 돼요. 159까지는 할 필요가 없어. 그렇게까지 섬세하게 할 필요는 없거든. 그럼 뭐 이제 한 3, 10 뭐 이 정도 되지 않을까? 3 하면 9, 4, 2 5, 8, 0 1 5, 8 어? 약간 이상하다. 3 곱했으니까 9, 4, 2 100에서 빼면 58 58 뭐 약간 이상한데? 뭐가 이상하지? 잠깐만. 야, 어. 만을 314로 나눈 것 같아요. 그렇지. 그럼 여기부터네? 그러네. 맞네. 한 점 더 오른쪽으로 하는 거. 응? 그러니까 3이 딱 저기. 여기인가? 942도 한 칸 더 옮겨야 돼. 여기 가면 안 되지. 뭐야? 1점. 에휴. 내가 왜 문제를 이딴 걸 내서. 264. 맞나? 그지? 그러면 뭐 266이구나. 미안. 166을 안 돼. 아니야. 266이. 5 빼기 3이고 8 빼기 1. 그러면 한 8 정도? 0.8 정도? 어때? 26이니까 8 정도 되네. 8하고 9 사이가 되겠죠. 자, 어쨌거나 31.8회전 정도라고 치면 31번은 돌았어. 0.8회전이야. 0.8회전이면 대충 한 이 정도까지는 가겠지. 그러면 두 번씩 만나니까 실제로는 32번인 거랑 다름이 없지. 답은 몇? 64회가 된다. 자, 요렇게. 자, 이거 나눗셈 이딴 거 보지 마시고 우리가 반지름 초당 얼마씩 얼마만큼 움직였는지 그거를 원 위에서 해석을 하고 최종적으로는 뭐가 중요하다? 이게 중요해요. 몇 회전을 했는가. 사실은 나는 얼마만큼 돌았는지를 알아야 여기를 몇 번 지나쳤는지를 알 수가 있겠지.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잘 나오는 어떤 형태니까 이쪽에서 변별력 있게 나오는 거는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삼각함수 간의 관계라고 있어. 관계. 우리가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간의 관계인데 지극히 당연한 내용들이고 사인, 코사인 서로 나눈 게 이제 뭐 탄젠트 나눈 둥. 그래서 조금 당연한 거지만 간단히 써보면 코사인 분의 사인 너가 탄젠트. 삼각함수의 부호라든지 이런 거 굳이 언급 안 해도 되겠죠. 뭐 얼사탄코 뭐 이런 거 뭐 다 알지, 그지? 그다음에 코사인 제곱, 사인 제곱. 요게 이제 1인 것뿐만 아니라 코사인 사인으로 양변을 제곱해서 나눈 게 있어요. 그래서 1 더하기 탄젠트 제곱은 코사인 제곱분의 1. 요것도 생각보다 많이 쓰이고 요 사인으로 나눈 것도 있는데 그러면 이게 탄젠트 제곱분의 1이거든. 더하기 1이 사인 제곱분의 1이에요. 그래서 요거가 제일 안 쓰이긴 하는데 얘는 종종 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미적분 2를 수강을 하셨으면 이제 미적분 2죠. 요게 이제 시컨트라는 형태로 이제 표현이 된다는 걸 알 수 있는데 뭐 거기까지 모르셔도 뭐 요 정도까지 우리가 식에 대한 변형을 할 일이 생긴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주의할 것 중에 하나는 얘가 1이기도 하지만 1이 너이기도 해요. 이쪽에서 독특한 변형 중에 이런 게 가끔 있거든. 왜? 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 그럼 1을 뭘로도 바꿀 수 있다 우리는?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으로 바꿀 수도 있다. 그럼 이제 얘가 뭐가 되냐면 코사인 더하기 사인 전체의 제곱이니까 루트를 취한다는 거는 절대값 사인 더하기 코사인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는 형태들이 있어요. 그래서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이 1인 걸 모르는 사람은 없어, 사실. 근데 1을 이쪽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를 잘 활용하는 학생은 생각보다 드물다는 거야. 그래서 숫자도 이쪽으로 이제 넘겨서 이 형태로 바꿔서 해결하는 경우가 있다. 자, 이 정도만 설명하겠습니다. 문제 볼게요. 1번 한번 너네가 해봅시다. 굉장히 쉬워요. 근데 이제 각도 디그리의 단위인지 각도 라디안의 단위인지 우리 전에 시험 봤을 때 너네 막 다 거의 다 틀렸던 문제 하나 있어. 막 맞아. 3번에 있었던 합답형인데 디그리랑 라디안이랑 그거 헷갈려가지고 대부분 다 틀렸던 뭔지 아마 대충 기억은 날 거야. 그래서 그런 것도 있었고 하니까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해보세요. 기억번 1도 180 왼쪽 곱해주면 180 도랑 파이 라디안은 같은가? 원래 이제 같죠, 그죠? 기억번은 쉽고. 니은번 너는 3, 4분면인가? 자, 보겠습니다. 우리가 7분의 25파이가 제 3, 4분면인가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너는 3파이 더하기 7분의 4파이 되는 거 맞나? 근데 3파이는 여기고 7분의 4파이는 2분의 1파이보다 크단 말이야? 왜냐면 4가 7의 절반보단 크니까. 여기가 그냥 3, 4분면 아니고 4, 4분면이죠. 틀렸죠? 디귿번. 중심각의 둘레의 길이가 호의 길이의 2배라면 자, 둘레의 길이는 2r 더하기 l이었고 너가 호의 길이의 2배니까 2l인 건데 쇽쇽 없어지면서 2r이 l이니까 세타가 2가 되죠. 그래서 디귿번 참입니다.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2번이 이제 일반각 표현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거는 단위만 잘 맞춰주시면 어렵지 않고요. 사실은 여기에 나와 있는 문제 중에서 오늘 문제 중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3번입니다. 쉬워 보이죠? 쉬워 보이지만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고 한번 여러분이 해보겠습니다. 어렵다고 하니까 도전 정신이 생기죠? 그러니까 풀어보세요, 그러면. 오, 잘했는데 건우는 그렇게 해서 1, 2, 3, 4 써가지고 하는 걸 좋아하는구나. 아니, 은근 빠를 때가 있어가지고. 아니, 좋아 보여요. 시작하는 4분면을 3세트랑 4세트랑 따라가지고.
그러니까 4세타는 지금 3, 4분면인 거잖아. 그럼 4세타가 3, 4분면이면 너는 3만 세는 거야? 세 번째만? 1, 2, 3, 4, 1, 2, 3, 4, 1, 2, 3, 4, 3만 세는 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런 문제잖아. 세타가 1, 4분면일 때 3분의 세타는 몇 사분면인가? 약간 이런 식이었거든. 똑같아요. 3세타가 1, 4분면이야. 너가 1, 4분면이라는 거는 세타는 그러면 어디에 있는지를 이제 물어보는 건데, 자, 3세타 입장에서 1, 4분면이면 요쪽에 있는 거지, 그지? 근데 요거를 3분의 1로 나누는 거잖아? 그러면 이쪽 영역에 있던 0부터 2분의 파이에 있던 애들이 어디로 가게 돼 있냐면 0부터 6분의 파이로 가게 돼 있다고 이렇게. 여기가 요렇게 온다고. 요만큼이 여기로 와요. 근데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원래 1, 4분면에 있다는 거는 2파이의 정수배를 더하게 돼 있단 말이지. 그럼 얘도 3분의 1이 들어가면 3분의 2파이의 정수배가 더하게 돼 있다고. 근데 요게 이제 120도니까 요거를 가지고 120도씩 돌리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를 아예 다 3등분을 하든가 4분면별로. 그러면 각도를 찾기가 좀 수월하니까. 자, 그러면 3분의 2파이가 돌아간다는 거는 얘 입장에서 하나, 둘, 셋, 네 개 돌아가는 거예요. 얘도 하나, 둘, 셋, 네 개 돌아가니까 여기가 된다는 거지. 얘도 여기서 네 개면 여기. 얘도 여기서 네 개면 여기.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요게 지금 어떤 조건을 한 거냐면 3세타가 1, 4분면이다. 자, 똑같이 4세타가 3, 4분면이다를 해보면 얘 같은 경우에는 3, 4분면이면 원래 여긴데 요거를 이제 4로 나누는 거란 말이야. 근데 얘가 파이니까 4로 나누면 4분의 파이예요. 여기로 갈 거고. 그리고 얘가 이제 그거에 또 그러면 여기도 역시 여기서 3등분을 했듯이 얘를 이제 4등분을 하면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인 거죠. 이렇게. 여기가 3, 4분면에 있는 각을 이제 4등분을 4로 나눴을 때 표현되는 영역이 될 텐데 여기서 똑같이 또 이제 4분의 1씩 그러니까 90도씩 돌아가는 거지. 이것도 똑같이 4등분을 해서 찾아주시면 이건 사실 이 4등분을 하는 게 아주 의미가 있는 게 이 위에 있는 영역이랑 겹쳐서 확인을 해봐야 되거든. 그래서 얘가 여기서 시작했으면 이게 이제 4분의 1씩 뱅글뱅글 돌아가면 얘는 여기가 되고 얘는 여기가 되고 얘는 이제 여기가 되는데 중요한 거는 세타라는 각은 정해져 있다는 거지. 즉 이 조건도 만족해야 되고 이 조건도 동시에 만족을 해야 돼. 무슨 소리냐면 지금 얘랑 얘는 둘 다 1, 4분면에 존재하긴 하지만 사실은 교집합이 있을까 없을까 얘는 없죠. 왜냐면 얘는 y는 x고 얘는 y는 x보다는 아래에 있거든. 그러니까 이 부분보다는 이 부분이 더 위쪽에 있고 사실 포개어서 그려보면 이제 얘는 여기부터 약간 여기까지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겹치는 부분이 없어요. 그러니 세타는 1, 4분면에 있을 수는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요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하는 각이 세타인 거니까. 근데 2, 4분면 같은 경우에는 여기부터 여기까지니까 분명히 겹치는 부분이 생기죠.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것만 찾는 거야. 얘도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얘는 또 없죠. 어차피 여기부터 여기까지라고 해도. 그래서 하나, 둘, 2, 4분면, 3, 4분면이라서 답이 5가 나옵니다. 3번인 거죠. 3번.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우리 요 6번을 한번 볼까요? 6번? 뭐 대칭인 거는 여러분이 충분히 쉽게 풀 것 같고 각 2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각
9세타를 나타내는 예각의 크기가 3분의 파이가 되도록 하는 세타의 개수를 구해봐라. 둘을 어떻게 한다? 서로 빼준다. 그리고 그 예각을 뿔마를 취한다. 그래서 식이 어떻게 나오냐면 9세타 마이너스 2세타 뿔마 3분의 파이 더하기 2파이의 정수를 이렇게 들어간다. 우리가 세타의 개수는 곧 n의 개수입니다. 근데 보니까 얘가 7세타잖아. 그러면 결국에는 7세타의 범위는 0부터 14파이까지란 말이야. 근데 이런 걸 보시면 얘는 어차피 n값이 1 커질 때마다 2파이 단위로 존재하지 간격이 2파이짜리인 거야. 근데 이 구간 자체가 14파이야. 그러면 2파이마다 존재하는 거니까 정확하게 몇 개 들어갈 수밖에 없냐면 7개 들어갈 수밖에 없죠. 플러스 3분의 파이도 7개, 마이너스 3분의 파이도 7개가 들어갈 거라는 거야. 왜 그러냐면 자 여기가 0이야. 그럼 3분의 파이에서 딱 찍힌다고. 여기가 2파이면 3분의 파이 더하기 2파이에서 찍히고 이런 식으로 찍힌다고. 지금 여기 땡땡땡 이런 식으로 보면 2파이마다 정확히 한 개씩밖에 없어요. 근데 구간이 14파이니까 그래서 7개 더하기 똑같이 7개지. 왜냐하면 또 다른 하나는 마이너스 3분의 파이인데 마이너스 3분의 파이라고 해봤자 n이 1이 되면 2파이 빼기 3분의 파이가 이쪽이겠지. 여기겠지. 어느 쪽이건 2파이마다 한 개씩밖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양끝이 들어가면 모를까? 양끝이 딱 들어가는 상황이 아닌 이상 2파이마다 한 개씩이니까 정확히 14개가 나오겠죠? 간단한 문제입니다. 넘어갑니다. 7, 8번 니네가 할 수 있겠지? 9번 해보겠습니다. 쉬는 시간이 필요할까? 아까 길게 했는데. 안 해도 되겠지? 안 하고 얼른 끝내도 되겠지? 얼른 일해봐야 10시에 끝나겠지만. 왜냐면 문제가 별로 안 남았어. 금방 해. 그리고 별로 어렵지가 않아 오늘은. 이따가 나오는 저 26번 개인적으로 재밌는 문제라서 26, 27은 꼭 풀 거고. 응? 아니면 중간에 딱 5분만 쉴까? 아까 우리 언제 쉬었지? 그지 아까 8시 한 35분쯤 쉰 것 같은데 8시 35분부터 한 50분 조금 넘어서까지 쉬었을 거야. 그 니네가 라면 먹고 만에 한 게 그때 9번 10번 하고 삼각함수 뜻이 문제가 좀 많으니까 9번 10번 풀고 잠깐 쉬자. 나도 화장실 잠깐 갔다 할 때. 건우는 내일 학원 있니? 예. 몇 시? 5시부터 8시. 그래 끝나고 와 그러면 확통 숙제 해와. 아, 그럼 와서 하는 건가요? 해서 왔으면 좋겠는데 뭐 와서 해도 상관은 없죠. 어느 쪽이건. 그래? 뭐 확통 숙제를 하든가 확통 숙제를 하나도 안 풀면 어떡해. 네가 하겠다며 확통 해야 된다며. 중복조합 어렵단 말이야. 첫 단원이 제일 쉽단 말이야. 그건 네가 알아서 할 일이야. 어쩔 수 없어. 원래 이 지역 학교들이 그래. 빡세다고. 바쁜 건 나도 알지. 어쩌겠어. 바빠도 해야지. 고급 모르겠네. 미분 방정식 배우나? 고급 대수는 뭐야? 그건 그냥 조금 어려운 대수겠죠 뭐. 고급 대수 있었는데 배가 불렀어요. 그래? 미적분 투보다 더 심하게 뭐 고급 대수가? 고급 미적분? 미분 방정식 같은 거 안 하나? 모르겠어 나도. 그건 안 가르쳐봐서 모르겠네. 자 보겠습니다. 슉 원이 이렇게 있고요. 슉
접선, 부채꼴. 근데 둘레의 길이가 L이네요. 둘레의 길이. 얘는 호의 길이가 L이고 얘는 너의 둘레의 길이가 L인 거지 지금. 그럼 반지름이 얼마인지 나올 것 같은데? 왜냐면 여기가 6이라는 거는 여기가 3분의 파이라서 너가 2파이가 나와, 맞아? 그러니까 너의 반지름은 1이 되겠네. 이런 상황이겠네. 아니야? 그래야지만 너의 둘레랑 너랑 같을 거 아니야? 뭐 구하는 거야? 넓이 구하는 거잖아. 그럼 이거를 구하려면 부채꼴에서 전체 부채꼴에서 부채꼴 빼고 요거 사각형 빼고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만큼은 3분의 몇 파일까? 4파이. 그러니까 부채꼴의 큰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 6의 제곱 3분의 파이 빼기 2분의 1 1의 제곱 3분의 4파이 빼기 삼각형 두 개로 가자. 자, 쇽 자르면 1대 루트 3이라서 루트 3이죠. 그러면 사각형의 넓이는 루트 3이 되겠네. 다 했네. 넘어갑니다. 10번. 자, 반원, 부채꼴 합쳐져 있죠? 근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둘레의 길이는 12파이고 넓이는 35파이래. 일단 그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상당히 좀 어렵게 생겼고 약간 풍뎅이 같이 생기기도 했고 레이디버그. 자, 대체 왜 레이디버그일까? 왜일까요? 무당벌레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무당인데 무당도 보통 레이디긴 하죠. 뭐 여자가 좀 더 많지 않나? 1? 그거는 둘레가 2파이R. 둘레가 L이랑 중요구나. 문제를 잘 읽으세요. 자. 근데 지금 세타를 구하고 싶고 둘레랑 넓이를 줬어. 그럼 내가 봤을 때는 요 길이를 구해주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요 반지름을 R이라고 놓겠습니다. 이렇게 요쪽 두 개 더한 게 2파이R이 되겠죠? 더하기 여기가 2R 너가 2R 세타 2R 세타 요게 현재 얼마냐면 12파이. 자, 넓이는 파이 R 제곱 2분의 1 R 제곱인데 2R이죠? 2R 제곱 세타. 너가 얼마냐면 35파이. 이렇게 하는 거네. 세타는 얼마니? 뭐 하나로 정리를 좀 잘 해주면 안 될까? 어떻게 정리를 할까? 일단은 요게 4R 제곱 세타가 되나? 2R 제곱 세타네. 이렇게 되네. 위에다가 R 곱해갖고 빼버리면 안 돼? 안 되네. 뭐라고? 차라리 R로 묶어가지고 그러니까 위에 식은 R로 묶고 밑에 식은 R 제곱으로 묶고 그냥 R에다가 파이 더하기 세트로 바뀌죠. R이? 파이 더하기 세타로 바뀐다? 그 위에 R로 식은 묶으면 이렇게 된다고? R로 묶어가지고 이렇게 된다는 거잖아. R 제곱 아니요. R 제곱에 파이 플러스 2세타 비슷한 거. 아무 의미 없죠. 괜찮아.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 일단 R을 곱할까? R을 곱해서 한번 빼보자. 2를 곱해서 뺄까? 2를 곱해서 빼자. 이렇게. 그러면 얍 빼면 R제곱 파이는 얍 12 빼기 12R 빼기 35파이네. 이렇게 되겠네. 따단.
다 됐네요. 어떻게 한 건지 알겠어? 2R 곱하고 위아래 나누고 파이 약분한 거예요. R에 대한 2차식 나왔죠? 반지름 나오면 대입하면 끝납니다. 이런 문제였다. 넘어가 보면 이제 삼각함수의 뜻과 관련된 문제들이 쭉쭉 나오는데 이런 거 좀 이따가 5분만 있다가 우리 수업 한 조금 늦게 끝날 것 같아요. 한 10시 한 15분쯤? 15분쯤. 어차피 오늘 오답 풀고 가기로 했죠. 그리고 숙제도 어차피 안 하셨기 때문에 숙제도 하셔야 되고. 풀면은 사인 코사인으로 상형로그를 풀고 있어가지고 정신이 많이 없나 보네요. 그냥 이거로 그냥 아니죠 이거 그냥 그 부호 변환시키는 거. 각변환. 각변환 해도 돼요. 안녕? 너무너무 늦었는데 어떡하지? 저기. 알파, 베타. 자, 보겠습니다. 일단은 뭐가 눈에 띄어야 되냐면 여기가 알파면 여기도 똑같이 알파지. 그러면 요렇게 더한 게 여기가 2알파예요. 그죠? 혹은 외곽을 써도 되고 중심각을 써도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여기가 베타면 여기도 베타지. 근데 여기가 얼마냐면 2분의 파이 빼기 2알파예요. 이것을 내가 세타라고 한번 놓는다면 삼각함수로 표현을 하려면 항상 x축의 양의 방향을 기준으로 각도를 잡아줘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것과 이루는 각도를 가지고 이 점에서의 어떤 사인 코사인 값을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뭐만 알고 있냐면 이 직선의 기울기만 알고 있어. 그렇다는 거는 요 세타를 기준으로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3대 2대 얼마야? 루트 10? 3이 되겠지. 여기가 세타. 자, 근데 우리는 사인 2알파를 구하고 싶거든? 근데 보니까 사인 세타가 누구랑 똑같냐면 코사인 2알파와 같지. 즉 사인 2알파는 누구랑 같아야 되냐면 코사인 세타랑 같아요. 기본적인 각변환한 거야. 그럼 코사인 세타니까 루트 13분의 3이 되겠죠. 그 다음에 베타와 알파의 관계를 보니까 어때? 다 더한 게 파이잖아. 그러면 2베타는 파이 빼기 2알파예요. 그러니 사인 2베타는 사인 파이 빼기 2알파인데 각변환을 하면 사인 2알파죠. 따단. 그 사실은 사인 2베타도 사인 2알파도 값이 서로 같고 둘 다 루트 13분의 3이라서 답은 13분의 6 루트 13이 되겠다. 답은 5번에 있다. 이런 거라고. 됐어? 쉽지 않지? 아주 기본적인 내용인 거지만 항상 각은 요 각을 기준으로 삼각함수를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나머지는 그거에 대한 어떤 식만 이용해서 각변환 이런 느낌으로.
그 다음에 y는 mx가 있고 y는 마이너스 n분의 1x가 있네. y는 mx와 y는 마이너스 n분의 1x는 어떤 관계에 있어요? 직선끼리 서로 보니까 어때? 기울기를 보니까 어때요? 하나는 mx, 하나는 마이너스 n분의 1x. 어떤 것 같아? 두 기울기 간의 관계가 있잖아. mx짜리가 하나 있고 그렇죠. 역수의 마이너스니까 수직인 거야. 그래서 얘는 둘이 서로 수직 관계에 있다는 것을 찾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따라 내려온 거지. 그리고 요거를 새로운 반지름으로 새롭게 원을 그린 거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랬을 때 요 점에 대한 이야기. P2의 XY 좌표. 자, 그럼 해볼게. 일단은 요 P1의 좌표가 A, B예요. 근데 요 각도를 내가 세타라고 하지? 그러면 A가 누구냐면 코사인 세타고 B가 사인 세타야. 이거는 뭐 크게 어려운 이야기는 아니고. 근데 요 점의 좌표는 A, 0이란 말이야. 이 길이 자체가 코사인 세타예요. 다시 요 길이가 코사인 세타가 된다고. 반지름이 코사인 세타로 바뀌었어. 어떤 점을 뭘로 표현한다? 반지름과 코사인 세타의 사인 세타의 곱으로 표현한다고. 그러니까 이 점의 좌표는 이만큼의 각도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너의 반지름이 필요해요. 그래서 코사인 세타 곱하기 각도가 이제 얼마냐면 세타 더하기 2분의 파이 코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 콤마 코사인 세타 곱하기 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 이렇게 된다. 자, 요게 지금 x, y 좌표인 거죠. 코사인 세타로 묶이는 거는 보이지. 근데 너는 사인으로 바뀌고 코사인으로 바뀌긴 하는데 부호가 얘는 양수고 얘는 음수죠. 그러니까 결론이 코사인 세타로 묶어놓고 코사인 빼기 사인이라는 거야. 요게 지금 A고 B죠? 끝! 답은 1번에 있다. 12번 같은 것도 아주 쉽지는 않죠. 이제 반지름의 길이가 여기 곱해짐에 따라서 요 앞에 이런 식으로 곱해진다는 거 아까 구면 좌표계에 대한 이야기 했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14번 볼까요? 14번. 삼각형 ABC 밑줄. 삼각형이 등장을 하면 모든 각도의 합이 파이가 된다는 거. 그래서 각변환을 종종 쓰는데 그걸 좀 기억하셔야 되고. 그러면 요거부터 시작한다고.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파이. 자, 여기부터 시작할 거예요. 그럼 B 플러스 C를 뭘로 바꿀 수 있어? 파이 마이너스 A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럼 요걸 이제 각변환을 하면 탄젠트 A가 되는지를 물어보는 거지. 그럼 탄젠트 파이 빼기 A는 탄젠트 A니? 이걸 물어보는 거잖아. 근데 사실 아니죠. 이거 각변환하면 부호가 마이너스예요. 이사분면이라서. 그래서 기억번은 틀렸다. 니은번 코사인 2분의 A 플러스 B는 사인 2분의 C인가? 얘도 마찬가지. A 플러스 B를 뭐로 바꾼다? 이번에는 파이 마이너스 C로 바꾸시면 됩니다. 코사인 2분의 파이 빼기 C는 사인 2분의 C죠. 그래서 니은번 참이네요. 각변환했고 디귿번 B가 만약에 2분의 파이가 되면 사인 A와 코사인 B 더하기 코사인 C가 같을 수밖에 없다. 자, B가 2분의 파이라는 이야기는 직각삼각형이라는 이야기야.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가 직각 B, 뭐 AC. 자, 이런 상황인 건데, 그랬을 때, 사인 A와 코사인 B 플러스 코사인 C가 같은가? 일단 코사인 B는 얼마야? 90도일 때는 코사인 값이 얼마? 코사인 90도 얼마야? 0, 0. 그럼 이제 사인 A랑 코사인 C가 같은지를 물어보는 거지. 직각삼각형을 보시면 너에 대한 사인 값이랑 너에 대한 코사인 값은 항상 서로 같아요. 왜냐면 합이 90도가 되면서 각변환하시면 얘랑 얘랑은 항상 같다. 그래서 디귿번 참이 됩니다. 이런 문제였고, 그 다음에 16번이 조금 어려운데 16번 보세요. 자, 그림을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반지름의 길이가 1자리인 단위원, 중심이 원점인 원의 1사분면 위에 호 PT와 접선 QT에 대해서 호의 길이와 요 접선의 길이가 같다. 그때 A, B라는 요 점의 좌표를 한번 구해보자 라고 되어 있어. 이것도 은근히 이제 여러분 풀려보면 좀 잘 못 푸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자, 일단은 호의 길이와 요 접선의 길이가 같은 상황이지. 지금 6분의 파이라는 거는 각도가 여기가 6분의 파이고, 그러면 이만큼의 호의 길이가 있어요. 이 길이만큼을 접선 방향으로 갈 거야. 약간 뭐 한 이런 느낌으로 가겠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요 길이랑 요 길이가 이제 같은 거예요. 그죠? 그랬을 때 요 점의 좌표를 구하고 싶대. 자, 일단은 요 길이가 나와 있어. 이 길이는 호의 길이랑 같기 때문에 2분의 R세타니까 이쪽이 3분의 파이죠. 3분의 파이. 그 다음에 우리가 좌표를 구하고 싶자 A, B. 이 A, B라는 점을 여기서 찾아가면 좋을 것 같아. 근데 이것이 직각이라는 이야기는 이 직선의 무엇을 알 수 있냐면 기울기를 알 수 있어요. 이 직선의 기울기가 정확히 루트 3분의 1이듯이 이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루트 3이 됩니다. 서로 수직 관계에 있으니까. 그러면 얘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루트 3이라는 이야기는 요 선분의 길이를 줬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직각삼각형을 만들어 주시면 너 대 너의 선분 비를 쓸 수가 있다고. 몇 대 몇 대 몇이냐면 2대 1대 루트 3이죠. 그러니 이만큼의 길이는 너에다 2분의 1을 곱한 6분의 파이가 되고, 이만큼의 길이는 너에다 루트 3을 곱한 6분의 루트 3 파이가 된다는 거야. 요거를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A, B는 요 점에서 평행이동하는 방식으로 가시면 돼요. 언제? 빗변의 길이를 알고 이 직선의 기울기를 알 때. 아까 우리 지수로그 문제 함수에서 직선 기울기 알고 선분 길이 루트 5 주고 1, 2 가고 그거랑 사실은 상황이 동일하죠. 그래서 요 점의 좌표 같은 경우에는 2분의 루트 3, 2분의 1인데 여기서 요렇게 찾아가시면 됩니다. 넘어갑니다. 다음에 삼각함수 부호니 뭐니 뭐 이런 거 사실 크게 어렵지 않아서 여러분이 아마 풀면 충분히 풀 것 같고, 요 17번이 그나마 조금 어렵긴 한데 제일 쉬운 방법은 사실은 사인 공식을 쓰는 게 제일 쉽기는 쉬워요. 근데 사인 공식을 쓰면 바로 나오긴 하지, 그지? 왜냐면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야? 루트 3이고 1이니까 반지름이 2짜리거든. 그럼 사인 공식 쓰면 사인 A는 지름인 4분의 너의 요 마주보는 BQ의 길이가 L이니까 4분의 L이 되는 거죠. 답은 바로 4번이 나오는. 그래서 요거는 사인 공식을 쓰게 되면 좀 쉽다. 사인 공식 없이도 풀 수는 있지만 사인 공식을 쓰시면 좀 편하고. 옆에 19번 4분면의 부호에 대한 이야기. 자, 루트분의 루트인데 마이너스가 나왔어. 그럼 어떤 상황? 분모만 음수거나 분자가 0일 수도 있어요. 분자가 0이어도 성립은 해. 근데 세타는 2분의 n파이가 아니기 때문에 분자가 0이 아니에요. 그러니 분모만 음수인 상황. 그럼 4분면상 몇 4분면? 사인만 양수인 게 어디야? 얼, 사, 탄, 코 2, 4분면입니다. 2, 4분면. K는 2예요.
그러면 마지막에 2, 4분면의 각 K는 2고 그 다음에 대입해서 그럼 이거 하는 거지? 탄젠트 세타 빼기 2 코사인 세타의 절대값 빼기 절대값 2 탄젠트 세타 요거 계산하는 거네. 2, 4분면이면 탄젠트 음수. 근데 응. K가 4 아니에요? 분모만 음수구나. 아, 코사인 양수구나. 아, 그러네. 죄송. 미안해. 코사인이 양수예요. 아까 사인만 양수인 건데 2, 4분면은. 그러니까 사인이 음수고 코사인이 양수인 게 이제 4, 4분면이죠. 맞아요. 4가 맞아요. 이렇게. 운 좋게 탄젠트 음수인 건 여전히 음수고 양수고 음수죠. 그거 나왔으니까 절대값 떼는 건 쉽다. 넘어간다. 그 다음에 20, 21번 아마 많이 봤을 겁니다. 이런 종류의 문제. 그지? 뭘 주의해야 된다? 기본적으로 이거는 사인 코사인은 n등분을 하고 n개를 합을 하면 항상 0이에요. 원을 n등분을 하고 n개를 합을 하면 항상 0인데 얘는 1부터 90까지잖아. 그래서 n등분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은 아니야. 얘는 원 위의 점에 대한 이야기들이고 그리고 사실은 제곱의 합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각변환을 하시는 게 제일 간단하긴 합니다. 기본적으로 사인 제곱 알파랑 사인 제곱 베타는 알파 더하기 베타가 90도가 되면 무조건 1이에요. 코사인도 마찬가지. 요건 항상 이제 합이 90도일 때는 제곱의 합이 1인데 왜 그렇게 되냐면 요거를 만족하면 얘를 코사인 제곱 알파로 바꿀 수 있거든. 얘를 사인 제곱 알파로 바꿀 수 있거든. 이게 이제 합이 90도인 거니까 베타는 사실 90 빼기 알파고 코사인 베타는 사인 알파가 되는 거고 뭐 거꾸로 사인 베타는 코사인 알파가 되겠죠. 그래서 제곱의 합이 이렇게 1이 되는 언제? 합이 90도일 때. 요거를 이용을 하시면 되는데 그럼 기억번을 보시면 90도의 짝은 누구야? 기본적으로 90도의 짝은 0도에 0도. 원래는 이 식에다가 0부터 출발했어야 된다고. 0이랑 90도, 1이랑 89도, 2랑 88도 이런 식으로 돼 있어야 된다고. 근데 0도가 없긴 하잖아. 근데 0도는 어차피 없어도 0이잖아. 그러니까 두 개를 짝을 지을 때마다 1인데 정 가운데 누가 있냐면 45도가 있거든. 얘는 자기 자신이 제곱해서 2분의 1이야. 그러니까 실제로는 2분의 1이 91개 있는 거랑 다름이 없다고. 그러니까 2분의 91이 맞는데 니은번이 문제라고. 니은번이 왜 문제가 되냐면 위아래를 너네가 식을 두 개를 더한다고 생각해봐. 위아래 식을. 그러면 사인 제곱 1, 코사인 제곱 1, 사인 제곱 2, 코사인 제곱 2 이런 식으로 같은 각도에 대해서 제곱의 합이 몇 개가 존재해? 총 90개가 존재하지. 즉 기억 더하기 니은은 90이 돼야 돼요. 근데 위에가 2분의 91이면 아래는 2분의 89가 돼야 되겠지. 왜냐하면 니은번은 누가 빠져있기 때문에 코사인 제곱 0도가 빠져있는데 코사인 제곱 0은 0이 아니라 1이라서 그래서 그만큼 차이가 납니다. 2분의 89가 돼야 돼요. 디귿번은 각도 합이 역시 90도가 되는 경우에는 서로 곱하게 되면 어떻게 돼? 항상 서로 역수관계에 있어서 항상 1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 각도의 차이가 90도가 되면 탄젠트 값끼리 곱하면 항상 얼마일까? 아니죠. 자, 어떤 직선을 나타내는 어떤 각도에 대한 어떤 직선의 기울기가 있어. 근데 이게 90도만큼 돌아가서 각도가. 그래 놓고 이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을 물어보는 거야. 어떤 상황에서 당연히. 각도 차이가 90도가 날 때마다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돼요. 합이 90도면 무조건 항상 1인데 왜냐하면 서로 역수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근데 얘는 각도의 차이가 90도가 되면 어떤 직선이건 돌아가면 계속해서 서로 수직인 관계에 있다고. 물론 0일 땐 제외해야 되겠죠. 2분의 파일 땐 정의가 안 되니까. 그렇게 나올 때도 있어. 각도가
뭐 어떤 세타 더하기 2분의 파이, 세타 더하기 파이, 세타 더하기 2분의 3파이 이런 식으로 90도씩 더할 때도 있는데 합이 90도인 상황이 이제 요 각변환을 이용하는 방식이고 넘어갑니다. 21번이 그래서 니은번과 같은 이야기에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2번 그냥 정리하는 문제고 23번 한번 해볼까요? 뒤에 좀 어려운 거 2개가 있어서 그거 하려면 쇽쇽 넘어가서 딱 하나 둘 셋 4개 하고 마치겠습니다. 필통을 안 갖고 왔어. 이런 나도 이거밖에 없네. 펜밖에 없네. 일단은 4분면이 2, 4분면이라는 걸 조금 주의하시고 코사인 제곱분의 2 더하기 탄젠트 제곱 세타가 8. 근데 아까 코사인 제곱분의 1 뭘로 바꿀 수 있다고 했는 거 혹시 기억나나? 아까 선생님이 요거 변형하는 거 공식 1 더하기 탄젠트 제곱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 이게 좀 그래도 종종 쓰이는 공식이기 때문에 알고 계시는 게 좋아요. 그럼 여기다 이제 갖다가 그냥 하면 탄젠트 제곱이 바로 나오는 거 아니야? 이거 2배 하면 2 더하기 2 탄젠트 제곱인데 3개니까 3 탄젠트 제곱, 2 넘어가니까 6 탄젠트 제곱이 2 나오네요. 이렇게. 다 따라왔죠? 정리하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탄젠트는 얼마야? 루트 2가 아니라 마이너스 루트 2가 돼야 되죠. 왜냐하면 2, 4분면에 있습니다. 그럼 이제 다 했네. 그럼 이제 마이너스 루트 2라는 거는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니야? 1대 루트 2대 루트 3 아니야? 이렇게? 맞아? 그러니까 사인 코사인은 어차피 루트 3은 그대로 있고 루트 3분의 사인 코사인 합할 거잖아. 사인은 플러스 루트 2고 코사인은 마이너스 1이에요. 1 더하기 루트 2. 여기 이제 분모고 분자가 마이너스 루트 2인 거네. 이렇게 되겠네. 너분의 너 이렇게. 그 다음에 똑딱해서 하나 나오겠죠? 여기서 주의할 거는 탄젠트가 마이너스 루트 2라고 해서 너네가 막 45도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루트 2 하면 왠지 45도가 떠오르죠? 근데 기울기가 마이너스 루트 2인 건 1대 루트 2 대 루트 3이고 특수각이 아닙니다. 넘어가도 괜찮죠? 왜? 계산이 안 돼? 해봐. 계산 언제까지 자꾸 헤맬 거야.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25번 보겠습니다. 25번. 25, 6, 7하고 마칠게요. 25번은 선생님이 할 건데 다음 2차 방정식에 두근을 주고 탄젠트 세타와 탄젠트 세타 분의 1을 두근으로 하는 어떤 2차 항의 계수가 3인 2차 방정식을 구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일단은 두 근이 주어져 있다는 거는 두 근의 합을 표현할 수 있죠. 두 근의 합이 2분의 1이야. 이게 2분의 1. 근데 우리는 사인 코사인은 항상 제곱의 합이 1이기 때문에 너를 제곱을 하시면 사인 코사인의 곱을 구할 수가 있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너를 제곱하고 1 빼고 2 나누면 돼요. 그죠? 너를 제곱하면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더하기 2 사인 코사인인데 1 빼고 2로 나누면 정확히 얘가 나오겠지. 제곱하면 4분의 1, 1 빼면 마이너스 4분의 3, 2 나누면 마이너스 8분의 3. 이렇게 제곱하고 1 빼고 2 나눈 거야. 이거 양변 제곱 빼기 1 나누기. 자, 어쨌거나 이게 나왔어. 그러니 A 값이 나오죠. A는 마이너스 3이 되겠네. 근과 계수의 관계상 8분의 마이너스 3이 돼야 되니까. 자, 그랬을 때 일단은 사인 코사인 값이 구해지는지를 보셔야 되는데 잘 구해지지는 않는 것 같고
근데 요 두 가지를 바탕으로 우리가 탄젠트 세타 더하기 탄젠트 세타 분의 1과 탄젠트 세타 곱하기 탄젠트 세타 분의 1을 표현할 수 있지. 요게 이제 두 근의 합이 될 것이고, 두 근의 곱은 어차피 1이고, 코사인 분의 사인, 사인 분의 코사인, 통분, 코사인, 사인, 사인, 코사인 없을까? 분의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이라서 1이 나옵니다. 이거는 자주 나오는 변형이라 기억을 하는 것도 괜찮아요. 사인, 탄젠트 더하기 탄젠트 분의 1은 항상 사인, 코사인 분의 1이 나옵니다. 분모를 통분을 하시고, 통분하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코사인, 사인, 사인, 코사인인데 통분을 하면 얘가 사인 제곱이 되고 얘가 코사인 제곱이 되면서 분자는 사인 더하기 코사인 각각의 제곱이라서 1이 돼요. 이렇게. 근데 이제 요게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8이 되겠지? 그러니 최고차항의 개수가 3짜리인 2차 방정식 3x제곱 더하기 8x 곱이 1이 돼야 되니까 더하기 3 이렇게 된다. 는 0. 짠. 자, 26번과 27번 재밌는 문제들인데 27번이 조금 더 개인적으로는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26번은 나는 재밌는데 여러분은 좀 재미없었던 걸로 기억하고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26번이 약간 어떤 거냐면 약간 로봇 청소기 같은 거죠. 지나간 영역은 이제 깨끗해집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이 뒤따라와서 다시 어지럽히고 약간 이런 느낌인데 그러니까 애기가 어지럽히는 느낌? 애기가 앞에 나가면서 어지럽히고 로봇 청소기가 따라와서 치우고 사실은 애기와 엄마와 같은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근데 차이점은 애기가 어지럽힌 곳을 다시 지나간다고 해서 다시 깨끗해지진 않는다는 뭐 그런 차이가 있겠지만 얘는 어쨌거나 지나갈 때마다 흰색은 검은색으로 검은색은 흰색으로 바뀌는데 그 회전하는 것 자체가 두 개예요. 하나면 쉽겠지. 근데 두 개인 거야. 그래서 좀 어려운 거야. 근데 괜찮아. 자, 옛날에 이제 풍론고 기출 같은 데서도 나오고 뭐 다양하게 옛날 그러니까 조금 옛날 기출인데 그걸 이제 여러 학교들에서 가끔 내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정확히 1305초가 지나고 나서 검은색 부분의 넓이를 찾고 싶대. 나는 이제 뭐부터 할 거냐면 요 P라는 점 있지. P라는 점 선분 OP가 이제 쓸고 지나가면서 색깔을 바꾸게 되는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 거야. 지금 처음에는 다 흰색이에요. 근데 얘는 여기서부터 출발하거든. O, P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쓸고 지나간다고. 그러면 몇 바퀴나 돌까? 지금 쟤는 한 바퀴에 30초 걸린대. 30초. 당 1회전. 근데 총 1305초야. 그럼 도대체 몇 번을 뱅글뱅글 돌아가겠냐는 거지. 한번 나눠보면 되겠죠. 30으로 나눠보자. 얼마일까? 일단 5로 먼저 나누면 2, 6, 1 나누기 6이 되겠죠? 맞나? 맞죠? 응. 그럼 4, 3.5 되나? 그죠? 43.5가 돼요. 43.5회전을 한다는 소리야. 자, 그럼 43바퀴를 돌게 되면 어떻게 돼? 모든 영역이 뭐가 됐을까? 모든 영역이 까매졌어요. 자, 봐. 한 바퀴 돌면 까매졌다. 한 바퀴 더 돌면 다시 하얘졌다. 한 바퀴 돌면 까매졌다. 즉, 홀수번 돌면 기본적으로 까매져요. 까매진 상태에서 반바퀴를 더 돌았어. 그럼 반바퀴를 더 돌고 지나간, 이렇게 도는구나. 반바퀴를 더 돌고 지나간 부분은 하얘졌죠. 그래서 지금 요 OP라는 선분에 의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흰색이고 여기가 검은색이 됩니다. 요거는 지금 OP라는 선분 때문에 그런 거야. 즉 윗부분은 짝수번 지나가고 아랫부분은 홀수번 지나간 상황. 근데 O, Q도 지나가야 되잖아. 얘는 몇 바퀴 지나갔는지를 너네가 이미 계산해놨으면 참 좋겠지만 그럴 리 없겠죠? 자, 60초. 그러니까 너의 절반이겠지?
21.75 맞아요? 맞아. 자, 21.75 그러면 얘는 이제 어디서 출발하냐면 여기서 출발해요. 21바퀴를 돌았어. 그럼 여전히 모두 검정색. 근데 0.75바퀴를 돌아야 되니까 여기까지를 다시 돈다고 이만큼. 그러니 이제는 이 부분이 뭐가 되냐면 흰색. 여기가 검정색이에요. 자, 요거는 지금 OQ를 기준으로. 우리는 둘을 어차피 겹쳐야 돼. 자, 4분면별로만 한번 생각해 볼게.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여기는 얘가 흰색이야. 여기는 얘도 흰색이야. 얘도 흰색이고 얘도 흰색이라는 이야기는 OP는 짝수번 지나갔고 OQ도 짝수번 지나갔으니까 최종적으로도 합쳐서도 짝수번 지나갔고 최종적으로도 흰색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흰 만나면 흰입니다. 흰 검이 만난 부분은 어떨까? 당연히 검정색이 되겠죠. 다시 여기는 흰 검이 만났으니까 검정색, 여기도 흰 검이 만났으니까 검정색이네. 즉 검정색인 부분이 여기, 여기만 흰색이네요. 그래서 전체 원의 4분의 3은 검정색, 4분의 1은 흰색 이런 겁니다. 됐나요? 넘어갑니다. 자, 27번 하고 마치겠습니다. 원이 있는데 우리가 세타가 4분의 3파이와 파이 사이에 있는 어떤 각도래. 그리고 탄젠트 값을 알려줬네요. 마이너스 3분의 1. 탄젠트 값을 준다는 거는 이 기울기를 주는 거죠. 오늘따라 원이 더럽게 안 그려지네. 뭐지? 다시. 열받으니까 다시. 에이라이. 안 해. 자. 탄젠트가 마이너스 3분의 1이라는 거는 요렇게 1대 3이라는 소리겠네. 이렇게 잡아주겠습니다. 이만큼이 세타예요. 여기가 P. 근데 P라는 점은 여기 있는데 Q라는 점이 어디에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코사인 2분의 파이 빼기 세타 콤마 사인 2분의 파이 빼기 세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그럼 너네가 이거를 일단은 뭘 해볼 수 있어? 2분의 파이 빼기 세타니까 각각을 각변환을 할 수가 있어. 각변환하면 뭘로 바뀌지? 사인 코사인으로 바뀌는 거 아니야? 그러면 P라는 점과 Q라는 점은 어떤 관계에 있을까? Ynex 대칭인 거죠. 짠. 자. 바로 Q는 여기 있습니다. 따단. 여기 아니잖아. 아, 잘못 그렸잖아. 이쪽이잖아. 이쪽인데. 계열받네. 이쪽이 이쪽. 죄송. 박수 쳤다고? 일단 CCTV 돌려보면 다 나와요. 없네. 밑에는 있는데. 자, 여튼 여기가 Q예요. 뭘 하고 싶냐면 부채꼴 OPQ의 호와 현 PQ로 둘러싸인 넓이에 대한 이야기인데 부채꼴 OPQ의 넓이가 2분의 파이보다 작다는 거는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요 부채꼴을 말하는 거예요. 요거. 이쪽. 왜 OPQ로 만들 수 있는 부채꼴이 두 개잖아. 이쪽 큰 부분도 있고 이쪽 작은 부분도 있는 거네. 작은 부분을 말하는 거고 우리는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고 싶대. 호 PQ와 현 PQ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그러면 이만큼 딱 잘라서 요거의 넓이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자, 이거를 우리는 활골이라고 부른다고. 활골. 어떻게 구할까? 부채꼴의 삼각형은 빼야 되죠. 자, 근데 이건 어떻게 구하지 그러면 이 부채꼴은? 이거 중심각을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중심각을 어떻게 구하지? 자, 이만큼이 얼마야? 파이 빼기 세타지? 근데 얘도 파이 빼기 세타 아니야?
대칭이니까? 여긴 직각 아니야? 더하면 되는 거 아니야? 즉 중심각은 얼마가 되냐면 2분의 5파이 빼기 2세타가 됩니다. 반지름은 어차피 1이니까. 그래서 이게 부채꼴이에요. 이거에서 뺄 거야. 빼기. 뭘 뺄 거냐면 삼각형을 뺄 건데, 그럼 삼각형은 어떻게 구할까? 이거 3대 1 때 여기가 루트 10이지? 그럼 좌표 나오지 않아 이거? 얘가 실제로는 비율인 거고 얘가 실제로는 1이에요. 좌표가 얼마야? 마이너스 루트 10분의 3. 쟤는 루트 10분의 1. 맞아? 얘는 루트 10분의 1, 마이너스 루트 10분의 3. 맞아요? 자, 하나는 원점이야. 삼각형 넓이 구하기 제일 쉬운 방법은 신발끈. 자, 니니 곱하고 니니 곱해서 빼면 됩니다. 자, 10분의 1, 10분의 9 빼면 10분의 8 나와요. 10분의 8은 5분의 4야. 곱하기 2분의 1, 5분의 2가 됩니다. 답은 이렇게 끝. 이해는 가요? 그래서 계산하시면 나옵니다. 아이고야. 왜? 얘가 음수고 음수라서 양수가 나올 거라고 최종. 양 곱하면 딱 맞을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사실 개념적으로는 어려운 게 별로 없는데 그래도 문제들을 좀 어려운 것들을 골라서 이 문제 자체는 난이도가 조금 있죠. 답지랑 줄 테니까 받아가시고